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설 전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오렴. 손님들이 12시쯤 오시니까 3시간. 8명분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수지는 단톡방을 열어 시누이 지영에게도 같은 메시지가 갔는지 확인했다. 지영에게는 메시지가 없었다. 옆에서 TV를 보던 남편 민수에게 물었다. 지영 씨는 몇 시에 온대요? 응? 지영이? 글쎄 11시쯤 원래 늦게 오잖아? 그럼 누가 준비해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당연히. 언제나 당연히였다. 명절 당일 수지는 새벽 7시에 일어나 준비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지영이는 아직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해줘야지. 부엌에서 2시간을 보낸 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언니? 저 왔어요? 지영이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들어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 힘들었다. 오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언니, 물 좀 줄래요? 수지는 물을 건네며 물었다. 지영 씨도 부엌 같이 들어올래요? 아, 저는 요리 진짜 못해서요. 언니가 워낙 잘하시잖아요. 저는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식사 후 설거지 시간, 지영은 조카들과 거실에서 웃고 있었다. 언니, 애들이 자꾸 저 찾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조카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여기 냄새나?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웃음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지영도 웃으며 말했다. 엄마, 환기 좀 시켜요? 애들이 예민하잖아요? 수지는 손을 멈췄다. 부엌 냄새였다. 그녀가 3시간 동안 만든 음식들의 냄새. 그 냄새가 더럽다는 말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지영아, 너도 힘들었지? 오는 길 멀었을 텐데. 에이,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덧붙였다. 수진이 네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명절을 보내지. 고맙다. 수진의 손이 멈췄다. 지영이 받는 건 배려였고 자신이 받는 건 감사였다. 지영의 피곤함은 인정되었고 자신의 피곤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수진아, 차 한 잔만 더 가져다줘. 지영은 가만히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영이는 손님이니까. 내가 해줘야지. 손님. 그 한 단어가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수진은 차를 내오다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았다. 민수와 지영이 나지막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부, 이번 보너스 얼마나 나왔어요? 그냥 적당히. 너는? 저는 좀 됐는데. 아, 맞다. 엄마 생신 선물 어떻게 할까요? 작년엔 제가 100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 드렸잖아요. 그래, 좋아하시더라. 우리는? 뭐 적당히? 수지는 그 적당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남편의 보너스는 이미 대출 상환에 아이 학원비에 시댁 명절 비용에 다 쓰였다. 지영처럼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할 여유는 없었다. 그리고 지영은 그걸 알면서도 묻는 거였다. 어머님.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응? 저는 왜 고마운 사람이고 지영 씨는 왜 손님인가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저도 할 건 하잖아요. 뭘 했는데요? 상 차리는 거 도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요리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잖아요. 어머님은 지영 씨한테는 한 번도 일찍 와서 도와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지영이는 우리 딸이고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지. 하지만 며느리와 딸은 다르잖아. 다른 게 뭔가요? 둘 다 이 집에 오는 여자인데 왜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쉬어야 하나요? 둘 다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왜 제 주말만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수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명절 비용이요? 작년에 우리가 쓴 돈 300만 원이에요. 제사 음식 손님 접대 세뱃돈. 지영 씨는 얼마 냈어요? 생신 선물 100만 원? 그건 어머님께만 드리는 거잖아요. 가족 전체를 위한 비용은 우리만 내는데 왜 딸이니까 괜찮다 하세요? 지영이 일어섰다.
언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돈 얘기까지 하면서? 화풀이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으로 1년 명절을 치러요? 그런데 누가 더 효자예요? 당신은 선물 하나 주고 칭찬받고 우리는 365일 책임지는데도 당연하다는 소리만 들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돈 문제를 그렇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근데 명절 때마다 아들이니까 당연하다고만 하시죠? 지영 씨한테는 힘들게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언니는 뭐 나보다 더 효녀라는 거예요? 돈으로 효도를 재는 거예요? 효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 집 딸이면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근데 왜 딸은 배려받고 며느리는 희생해야 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은 지영 씨를 보호하고 싶으셨죠? 이해해요? 딸이니까요? 근데 저는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엄마는 명절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시댁에서 고생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하시면서도 결국엔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아라 하세요? 왜 딸들끼리는 서로를 보호하지 않고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나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여보, 진정해. 다들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준호가 다시 말했다. 할머니, 고모는 왜 안 도와요? 저희 엄마만 이래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거실을 얼어붙게 했다. 지영이 가방을 들었다.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갈게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지영은 문을 나갔다. 그녀의 침묵이, 그녀의 외면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불편한 질문 앞에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답이었다. 그날 밤 수진의 집은 조용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이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요? 가족인데. 저도 가족인데 저한테는 누가 사과해요? 당신 여동생은 가족이고 저는 뭐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 엄마가 지영 씨 보고 손님이래요? 그럼 저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손님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그 말들을 들으며 살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 형님 댁이니까 책임져야지. 아들이니까 부담해야지. 근데 정작 지영 씨는요? 딸이니까 편하게 해줘야지. 손님이니까 배려해야지. 이게 공평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형이라서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영 씨는 비싼 선물 하나로 효녀 소리 듣는 거, 그게 억울해요? 며칠 후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그날은 미안했어요. 사실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준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엄마는 왜 일하고 고모는 왜 안 도와? 라는 그 말. 수지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다. 솔직히 저도 알았어요. 제가 편하게 지낸다는 거.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엔 제가 일찍 갈게요. 같이 해요? 돈도?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나눠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당신이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대우받는 거요? 그날 밤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생각 좀 했어. 지영이가 손님이면 너는 뭐였을까?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가족 대우를 안 한 것 같아. 다음 명절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우리도 지영이네도 다 같이 돈 모아서 배달 음식 시키거나 호텔 뷔페 가자고. 진짜요? 응.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먼저 부엌 들어갈게. 내 엄마 집이니까 내가 해야지.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 용기 있는 말에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바꾸려는 사람들에게서. 이 이야기는 같은 며느리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속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대와 책임을 부여받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이 노동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불평등을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으로 유지해온 구조가 어떻게 깨지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